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2% 오른 4,904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올해 12거래일 연속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우려와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489개로 상승 종목보다 많아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2000년대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세대가 겪은 취업 빙하기를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재호 거시분석팀 차장은 오늘 청년 고용 문제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취업 지연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거비 부담으로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의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어려움이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는데 특히 구직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직 자체를 미루는 쉬어씀 인구가 2003년 227만 명에서 2024년 422만 명으로 2배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첫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도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구직이 늦어지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워진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는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1%였지만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 잃어버린 세대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청년들은 주거 부담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시원 같은 취약거처 이용 비중도 높아졌고 주거 공간 면적이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 이하에 미달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월세가 오르면서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9.3%로 전체 연령대 평균이 2.9%인데 비해 3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거비 상승이 청년들의 총 자산 형성에도 악영향을 줘 청년층 부채 비중이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의 고용과 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473원, 지난해 6월 1,350원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반년 만에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와중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이 6,700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하고 있지만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2월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언급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위완화와는 반대로 엔화하고는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 위안화하고는 동조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화는 지금 동조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외환 시장의 주요 거래 주체들이 원화를 엔화에 묶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보다 금리가 낮고 확장 재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등 양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확정되면서 이런 시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헤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도 싸고 약화될 수 있는 통화를 갖다가 숏이라고 하죠.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 통화를 갖다가 사는 거죠. 그게 달러예요. 또 한국과 일본은 수출 분야가 매우 비슷해 한 나라 통화가 약세로 전환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 통화도 약세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동조화로 엔화 약세가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이 탈동조화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해 6월입니다. 4,000선을 돌파하는 데는 넉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올라 지난 6일 4,500선에 이어 오늘 4,8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건 AI 열풍을 타고 급등한 반도체주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6개월 전보다 155%나 올랐고 삼성전자는 130% 상승했습니다. 두 업체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게 되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바탕이 됐다고는 해도 반도체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가격이나 수요 등의 차질이 생기면 기업 주가뿐 아니라 지수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이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본격 시행이 되면 한국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수출 주도 업종이 이제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대형주 위주로만 오르다 보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전체 상장사 2,800여 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여 곳은 올 초에 비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항공주에서 68% 마이너스가 됐어요. 70%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고 그래가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플러스로 조금 올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본전입니다. 단기간 급등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과 고환율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증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